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어떤 SPD를 설치해야 하는가? SPD의 스펙에서 SPD 클래스, UC, 그리고 iImpulse, IN, iMax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P, 전압보호 레벨부터 UW, 그리고 어떻게 SPD를 설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UP, 전압보호 레벨. UP는 SPD에 발생하는 제한전압의 최대값, 즉 SPD 소자가 전압을 제한하는 능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UP는 당연히 UC보다 높아야겠죠. UC보다 높아야 하면서 UW, 기기 임펄스 내전압보다 낮아야 한다. 그래서 UC보다는 크고 UW보다는 낮은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UW가 뭐냐? 바로 Rated Impulse Withstand Voltage, 전격 임펄스 내전압입니다. 이 전격 임펄스 내전압은 IC와 KS에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기가 견뎌야 하는 최소한의 임펄스 과전압입니다. 즉, 각 기기별로 과전압 범주에 포함되게 되고, 이 범주별로 각 사용 전압이 있고, 이 과전압의 기기가 이 전압을 사용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해 줘라. 이게 IC와 KS에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이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킬로볼트 단위의 1.5kV, 2.5kV 이런 값이 SPD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입니다. 즉, 이 값 이하로 임펄스 과전압을 제한시켜주는 게 SPD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이고 저압계통 절연업조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 플랜트 전동기나 히터 등 대부분의 산업장비는 과전압 범주 2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컴퓨터라든지 DCS, 계측장치 이런 민감한 장비들은 과전압 범주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UP값, 이 전압보호 레벨, SPD의 스펙 중에 하나인 전압보호 레벨을 어떻게 제한시켜줘야 되냐? 바로 UW 값에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IC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80V의 플랜트 기기, 관할범주 2에 해당하는 기기를 보면 2.5kV죠. 즉 2.5kV 곱하기 0.8은 2.0kV. 이 미만으로 UP 값을 선정하면 적정하다. 이겁니다. 이것만 보면 잘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과전압 범주 상세 부분은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더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런 UP는 UW가 이 정도 있겠죠. 기기의 임펄스 내전압보다는 낮아야 되고, 그리고 상전압이라든지 연속 사용 전압보다는 높아야 되는 이런 협조 관계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UP와 UW 알았으면 이제 쉽죠? 이제 우리 카탈로그에서 일반적인 카탈로그 보면은 클래스 공부했고요. UC값 마스터했고, 그리고 임펄스 전류, 공칭 방전 전류, 최대 방전 전류, 그리고 마지막 UP값까지 가장 중요한 6가지 팩터, SP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지 팩터를 다 스터디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회로전압이라든지 주파수, 뭐 IP 그레이드 이런 거 다 아시죠, 보통.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보호 모드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 보호 모드가 바로 어떻게 SPD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좀 초급자 단계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중급자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 귀쫑긋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SPD의 설치 형태는 크게 CT1 타입, 그리고 CT2 타입이 있습니다. CT1은 1차적 보호,
L과 P 사이만 보호하게 되고, CT2 같은 경우는 L과 N 사이에 하나, 그리고 N과 P2 사이에 하나, 이렇게 이중 보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딱 이중 보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형태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삼상사선, 삼상사선, 삼상삼선. 삼상삼선은 CT1밖에 안 되나요? 네, CT1밖에 안 됩니다. 삼상삼선은.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SPD 설치 형태를 좀 더 상세하게 IC 60364-5-53에서는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기존까지. SPD 우리 스터디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표 많이 보셨죠? 한 수년 동안 여기에 이제 게시돼 있어서 이걸로 주로 이제 스터디를 하셨는데 19년부터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TT 계통의 후단 RCDMA SPD 뭐 알 수 없는 문구가 써 있는데 좀 상세히 알아보죠. 넘어가면 우리가 SPD의 소자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주요 소자는 바로 MOV, 산화이온 바리스토라는 MOV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 RCD가 있는 곳에서는 SPD의 CT1이죠. 지금 형태가 CT1이 허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CT2는 다 돼요. 둘 다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근데 RCD가 있는 곳에서는 CT1이 허용된다. 말이 좀 애매한데 RCD가 전단에 있으면 CT1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TOV 값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TT 계통의 TOV 값이 높다고 했죠? TOV 값이 어느 정도냐? TOV 값의 테스트 값이 바로 1200V 정도, IT도 마찬가지고요. 1200V 정도 가산되게 됩니다. 고압측에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이 1200V가 우리가 계통이 440V, 440V라고 하면 엄청난 값이죠. 거의 3배에 달하는 값이죠. 이 값에 대해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고압측에 사고가 났을 때 이쪽에 유기되는 UF, TOV 값은 1200V 정도가 가산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MOV가 버티냐? 못 버티죠. 버틸 수 있는 게 있지만 뭐 거의 힘듭니다. 25kg, 25카 정도의 1등급의 가장 높은 스펙의 MOV 정도나 버티는데 그것도 간당간당하고 일반적인 MOV는 다 폭발해 버립니다. 이 정도 전압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때 유기되는 과전압으로 인해서 MOV가 이쪽이 다 파괴가 되면 후비 보호는 바로 RCD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은 계통 전체가 사고가 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RCD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CT1은 허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상한데요? 여기 OCPD2라고 써있는 과전류 보호장치가 있잖아요. 자, 이 OCPD는 이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 SPD 디스커넥터란 걸로 SPD의 보호, SPD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내성을 충족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버티지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TOV 값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건 차치하고 RCD가 후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RCD는 레지듀얼 서큐트 디바이스라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ELC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LCB. ELCB는 이제 사실 제품명에서 비롯된 걸로 ELCB가 R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CT2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게 합리적이겠죠. CT2에서는 이 이런 형태죠. 지금 이렇게 밑에 하나 더 있는 형태죠. MP 간에 MP 간에 이 소자가 바로 GDT 가스 디스차징 튜브라는 갭 형태 소자가 됩니다. 갭 형태 소자. 이 소자가 뭔데 괜찮냐? RCD가 없어도. 자, 이 소자는 바로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 자, 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있죠. 이 가스가 상시 상태는 뭐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서 저항이 몇이다? 저항은 무한대에 가깝다. 그래서 TOV의 테스트를 보통 우리가 GDT로 갭 소자로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갭 소자가 발생된 유기전압을 여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요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 정도로 막아주면은 여기서는 뭐 세이프한 거죠. 이쪽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걸로 돌아와서 그러면 뭐 CT1도 여기 IT는 써도 된다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 CT2 쓰시면 됩니다. 다 CT2. 지금 현 뭐 기술적인 현주소상 MOV가 TOV의 과도 전압을 통과하는 경우가 뭐 국내에도 해외에도 뭐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가격적으로 워낙 크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삼상 삼선에서 어떻게 해요? 삼상 삼선에서 어떻게 해요? CT1. CT1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삼상 삼선이 이제 뭐 설계하시면서도 그렇고 공무나 뭐 시설 관리하시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선정도 어렵고 삼성 사선보다 플랜트 쪽이 훨씬 어려운데 이쪽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MOV는 전압 제한형 소자고 갭 같은 경우는 전압 스위칭형 소자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결합한 조합형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OV도 견디고 MOV 역할도 할 수 있게 삼성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합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꼬리를 물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합리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럼 갭만 쓰면 되지 않냐? 갭만 쓰면 MOV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됩니다. 갭 같은 경우는 우리 팔로잉 커런트라고 해서 방전을 개시했을 때 요거를 잡고 있어요. 얘가 한 번에 그 석류를 끊어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전류까지 도통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갭소자를 우리가 이렇게 NP에만 쓰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CT1과 CT2의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뭐 나머지는 뭐 TNS 같은 경우도 뭐 CT1, CT2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SPD의 접속 케이블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SPD 케이블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가 스위치 기어 판넬 내부에 SPD가 설치되니까 SPD의 스펙만 잘 적어서 구매를 해주면은 케이블은 SPD사와 스위치 기어 공급사가 협의해가지고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이랍니다. KC가 KC가 이제 적용되면서 갑자기 이제 발주처라든지 그런 감리들에서 SPD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기존 공장에도 계속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럴 경우에 SPD 공급사랑 SPD만 구매해서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케이블 규격도 알아둬야 되고 또 설령 신규 공급을 할지라도 엔지니어라면 이게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검토할 능력은 돼야 되겠죠. 사실 뭐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도 이제 테스트 값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 정도 값과 요 정도 IC에서 공고하는 이 정도 값은 최소한 지켜주되 SPD 공급사에서 공고하는 카탈로그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SPD 공급사 자체에서 적정 카수에 테스트를 해서 이 정도 케이블이면 버틴다. 요걸 이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 케이블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SPD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과연 몇 미터까지 가능하냐? 통상적으로 IC에서 공고한 사항은 이 SPD 보호 장치와 SPD와 이 사이 모든 도선의 합을 0.5m 이하로 제한합니다. 왜 0.5m 이하로 제한하냐? 전압 강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전압 강화가 이 리드 케이블의 인덕턴스가 1 마이크로 헨리 퍼 미터 정도 나오는데 통상 이러이러해서 유도된 전압 강화가 미터당 1kV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미터당 1kV면은 우리가 자 잠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SPD 어떻게 설치했죠? 자 이렇게 설치했죠. 이렇게 조그만 분전반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합했을 때 0.5m 이하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MCC라든지 스위치겨라든지 그런 높이가 한 2.4m 정도 되는 판넬에 설치가 되면은 이 길이가 접지 단자가 밑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접지 단자까지 길이가 1m가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1m가 넘는 경우에 어떻게 한댔죠?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 했죠. 0.5m가 넘는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UP 값을 선정했는데 전압을 제한했던 값이 아까 2.0kV로 선정했죠. 2.0kV로 선정했는데 이 2.0kV 선정했는데 여기서 전압 강화로 아까 1m면은 미터당 1kV니까는 1 빼기 0.5 하면은 0.5kV가 전압 강화로 걸린다는 거죠. 2kV 더하기 0.5kV는 2.5kV가 되겠죠? 2.5kV가. 그러면은 아까 UW 값이 몇이었죠? 2.5. 간당간당하죠? 파괴될 수도 있겠죠?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더 길어버리면은 뭐 기기는 무조건 파괴되겠죠. SPD 설치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되냐? 방금 뭐 설명하면서 다 계산했지만 앞에서 UP를 2.0kV 선정하였는데 만약에 SPD가 판넬 내부 접지 지점 P 연결 부분부터 약 1.2m 지점에 설치된다 하면 1.2에서 안전한 길이 0.5m 빼면 0.7m 따라서 0.7kV의 전압 강화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은 아까
2.0V에서 UP 값은 빼기 0.7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3, 즉 1.3 더하기 0.7은 다시 2.0이 돼서 우리가 선정하고자 했던 UP 값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SPD가 있을 때 L1과 L2의 전압 강화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이제 SPD가 걸리는데 요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그러면 기기는 위험한 거죠, 이제. 그래서 IC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설치하라고 해놨는데 이거 뭐 이거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권장한다는데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전압 강화 개념까지 이해했고 진동 현상 마지막으로 좀 진동 현상이란 게 있는데 이 진동 현상이 뭐냐? 뭐 어렵게 써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SPD와 보호 대상 기기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진동은 기기 단자에서 일반적으로 UP의 2배까지 때로는 훨씬 웃도는 전압 즉 우리가 판넬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쭉 나가서 여기에 모터가 있겠죠. 모터가 있으면 SPD가 여기서 전압을 제한해 주는데 적정 수준으로 2.0kV로 전압을 제한했어요. 했는데 보호 대상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진동한다 치죠. 이렇게 말 그대로 진동을 해서 임펄스 과전압이 2배니까 4.0kV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일반적으로 진동은 10m 이내, 즉, 이 거리가 몇 미터? 10m. 10m 이내까지는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 뭐 플랜트에서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건물도 그렇고 10m 이내 모든 부하들이 설치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했던 거는 500m 넘게도 설치된 적이 있죠. 케이블 엄청 굵어지고 전압 강화 때문에 다조포설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이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보호 대상과 가까운 곳의 SPD에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 즉, 뭐 여기에 함을 놔서 여기 SPD 별도 설치하든지 별도 별도 SPD 박스를 고려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모터가 있으면은 모터 터미널 박스 내부에 추가 설치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이제 문제가 뭐냐? 터미널 박스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엄청 커져야 되겠죠. SPD와 SPD 보호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벤더 스코프로 해야 되니까 TV 과정부터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방폭형일 경우에는 요거 인증 문제가 또 걸립니다. SPD 인증이 아니라 SPD는 함 내에 들어가니까 EXD로 들어가니까 함이 EXD니까 상관없는데 이 함의 사이즈가 뭐 몇 배 이상 뭐 1.5배 커진다 치면은 이 규모에 맞는 함이 방폭 인증이 돼 있냐 생산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UP를 더 낮춰야 되겠죠, UP를. 근데 UP가 또 UC와도 선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여기 뭐 함 놔서 아니면 터미널 박스 안에 SP 넣어준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게 다 모터마다 다 설치해야 되고 이거 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D에 관해서 이제 진동 현상에 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우리가
UP 값을 이 정도로 제한을 했어요. 1kV 정도로. 그러면 단자 전압은 장비 단자에서는 이렇게 진동 현상으로 인해서 2배까지 칠 수 있다. 2배 이상도 칠 수 있지만 통상 2배까지 정도 칠 수 있다. 그래서 UP는 더 낮춰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SPD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SPD의 설치 형태라든지 그리고 접속 케이블의 전압 강화 문제라든지 진동 현상 이 부분 제가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갔지만 스터디 해보시면은 굉장히 어렵고 또 IC 61643 12번에 보면은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은 그래도 제 설명보다는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SPD의 보호장치, 이게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PD 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기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전 모임, 카페, 그리고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건전 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